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로봇공학 열린 모임에서 한 명의 운영진으로 일하고 있는 엄태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홍이 생각보다 좀 작네요. 네, 그렇죠. 네. 잠시만요. 사실 저를 온라인으로서만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 오프라인에서 보면 더 괜찮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그 기회를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오바마 연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쓰실 필요 없고요. 네. 일단 먼저 설문조사부터 할게요. 1회 때 한번 오셨던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20%, 30% 정도 되는 거죠. 네. 다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새로 오신 분들도 이번 모임에 오시면은 오늘 가실 때는 정말 마음 뭉클하게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불 질러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전통인데 박사 5년차가 졸업을 하기 전에 이런 영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수님의 눈을 피해 박사 5년차께서 이런 영상을 만드셨고요. 노현철님께 감사드리며 이 영상 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다들 대부분의 분들이 다들 3분 30초 안에 선착순을 마치신 분들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성공하신 만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그룹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저희 그룹이 굉장히 오래된 줄 아는데 사실 이거 굉장히 오래 안 됐습니다. 딱 10개월 됐고요. 페이스북 그룹을 개설을 하고 그리고 우연찮게 우리 그냥 같이 만나서 밥이나 먹을까? 라고 해가지고 제가 귀국 맞춰서 밥 먹을 모임을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러지 말고 우리 어차피 다 연구자들이니까 우리끼리 세미나나 하자. 그래서 세미나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연사분들이 치타 로봇을 하시는 석상옥 박사님이나 박혜원 박사님이나 아니면은 한재곤 박사님께서도 이런 좋은 기회 있으면 같이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너무나 좋은 연사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저희가 우리만 들을 수 없다, 이거를 좀 큰데 빌려서 하자 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호응이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어요. 3분 40초 만에 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모임이 커져서 지금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1년 내로 로봇 학회를 따라잡는 겁니다. 네. 조영조 박사님. 네. 위기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그런가요? 네. 지금 경쟁업체에서 지금 감시하러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월달에 가입자 1000명을 넘겼고요. 6월달에 2000명, 7월달에 3000명, 9월달에 4000명에서 현재는 어제는 4700명 돌파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7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야한 사진을 올려주신 분이 300분 가량 있으셔서 네, 아쉽지만 보내드렸습니다.
1회대 때 모습이고요. 이때 정말로 너무 치열해가지고 좀 미어 터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두 번에 이틀에 나누는 걸쳐서 모임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일단 인원이 너무 많아서, 신청하는 인원이. 그래서 이틀에 나눠서 하게 됐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타겟이 달랐습니다. 이때는 정말 박사님들부터 초등학생까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그냥 동영상만 보여드려야 되는 건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나눠가지고 어제 실컷 기술 얘기했고요. 오늘은 그것 말고 다른 것, 여러분들 흥미로울 만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하기에 앞서서 로열본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요. 사실 이걸 준비하려면은 저희가 엄청난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저희 지도 교수님과 친하신 분이 오늘 연사로 오셔가지고 네, 말씀 못 드리겠는데 네. 사실 이걸 하려면 정말 거의 2주를 꼬박 이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걸 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정말 이게 무슨 뭐 6개월마다 한 번씩 오는 동춘 서커스냐,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무료 공연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왜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다들 박사과정, 박사 이 정도거든요, 대부분이. 생각해보니까 저희는 원하는 거는 더욱 열리고 더욱 연결되어 더욱 꿈꾸는 것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전혀 공감이 안 되죠. 네. 첫 번째가 열림입니다. 저희는 공부를 하면서 기술을 배우는 이유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라고 믿고 있거든요. 뭐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기술을 공부할 수도 있고 뭐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저희는 기술을 통해서 세상이 발전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벽돌폰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고 열심히 걸어가야 했던 사람이 차를 타고 다니고 예전에 접할 수 없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고 이렇게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기술이 존재하는데 생각해보면 저희의 연구가 정말로 세상과 잘 연결되어 있느냐 싶으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연구들은 다음 과제비를 따기 위해서 존재를 하고요. 또 어떤 연구들은 다른 곳과 특허 경쟁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세상의 발전을 이루려면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들을 더욱더 열고 더욱더 많은 접촉을 갖고 그걸 위해서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회도 이런 무료 봉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박수 몰아서 칠게요. 네. 네, 또 한 가지 연결입니다. 제가 좀 로봇에서 다양한 분야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아는 사람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로코모션 고행을 한다. 그러다가 비전을 달아야 된다. 그러면은 비전 잘 하시는 분께 이거 어떤 라이브러리 쓰면 돼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은 정말 한 페이스북 메시지면 금방 끝나거든요. 근데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어가지고 책을 사서 책을 앞에부터 읽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머신러닝 그거 뭐부터 해야 돼? 이때는 어떤 머신러닝 쓰면 가장 좋아요? 이걸 물어보면 되는데 그걸 묻지 못해가지고 쩔쩔매면서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로봇 연구자들끼리도 연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것도 장문의 메시지를.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로봇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신러닝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유학은 어떻게 가나요? 근데 생각해보면 세상에 유학 간 사람도 엄청 많고요. 로봇 하는 사람도 엄청 많고 머신러닝 하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뭐 하고 있느냐 이거죠. 네. 연결돼 있으면 그 초등학생이 정말로 누구에게나 물어보고 누구에게나 접근해서 발전할 수 있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와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로봇 연구자들이 더욱더 열리고 연결되어서 로봇 연구자들도 그리고 사회와도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꿈인데요. 이게 뭐 굉장히 뜬구름 잡고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로봇이라는 게 사실 어쩌면 꿈의 기술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꿈의 기술이
한 사람의 천재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공부해도 뭐 머신러닝의 전문가가 될 수 있겠지만 제어의 전문가까지는 다 못 되겠죠. 결국은 그 기술들을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볼 수 있고 그 연구자와 연결될 수 있고 그래서 같이 이거 재밌겠다 협업하자 이것까지 가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꿈의 로봇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정말 어린아이가 나중에 커서 꿈의 로봇공학자가 되려면은 지금부터라도 좋은 것들을 많이 접하고 많이 배워야 됩니다. 연결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꿈을 위해서 꿈을 만들어두고 있지 않는가. 제가 좀 약을 잘 팔았나요? 박수 한번 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변화를 함께하고 계신 거고요. 여러분들이 함께한다고 생각하는 한 저희는 무료 봉사와 교수님의 감시를 피해서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더욱 열리고 더욱 연결되어 더욱 꿈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이틀의 생산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날은 로봇공학계 내부의 연결을 목표로 했고요. 그 다음은 세상과의 연결을 목표로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준으로 나오자면은 전날은 현재의 기술에 대해서 심도 높게 토의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미래의 로봇 세상에 대해서 한번 그려볼 겁니다. 식상한 예지만 원자폭탄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먼저 가고서 거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냐 막 어슴을 떨었잖아요. 근데 적어도 미래 세상은 우리가 뭐 기술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기술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그렇고 로봇이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시는 말씀들이 결코 그냥 즐겁게 놀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미래의 기술을 가이드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참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열몬은 여러분들께 정기적으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명이 취업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조금씩 바꾸기 위해서 로봇 학회도 바꾸고 네, 그래서 정말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스폰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이노베이스에서 상품권 5장 이렇게 네, 이노베이스, 네이버 D2, 이노플레이랩, 로보티즈, 마루180, 유진로봇, 넷프리온, 로보케어, 아이미디어 공작소, 엔비디아 그리고 김홍성님, 구성용님, 이진주님, 김영윤님, 이동욱님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 좀 금수저도 좀 몇 분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 좀만 도와주시고 네, 저희를 어여삐 여기셔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지금 본격적으로 어제 이게 이틀 중에서 저희가 더 많은 모습 보시려고 딱 하루만 신청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랑 오늘이랑 고민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제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요. 어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왔고요. 대부분 학자들이었고요. 박사나 박사과정 혹은 대학생도 있었고요. 크게 총 7분야로 나눠서 목표는 그거였습니다. 오늘 하루를 다 끝내고 나면은 머리서부터 다리까지 모든 기술을 훑을 수 있겠구나. 훑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핥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대학생들은 내가 이 분야를 하고 싶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연구자들은 내 분야는 여기 있는데 지금 이 분야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저희가 되도록 쉽게 알려드리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제가 전반적인 로봇 개론에 대해서 했고요. 그래서 뭐 퍼셉션 어떻게 하는지, 머신러닝, 매니플레이션, 로코모션, 컨트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뤘습니다. 사실 오늘 그 로봇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할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약을 넣은 거는 여러분들께 혹시나 뭐 로봇 동영상이라도 좀 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분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의 스테판 샬 교수가 이제 러닝 컨트롤 하는 모습인데요. 기본적으로 맵이 다 있다는 가정하에서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통해서 푸드 스테이지의 위치를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미어들 받아가지고 강화하는 강화학습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머신러닝이 그냥 퍼셉션에만 쓰였는데 지금은 뭐 이미테이션 러닝도 하고 있고 어댑티브한 행동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 점점 만나고 있습니다. 두 기술. 그 다음에는 조지아텍에서 박사과정으로 있는 박대영님께서 오셨는데요. 이분은 이제 스테판 샬 교수님께서도 그 DMP 관련돼서도 연구를 하셨고 지금은 그 찰스 캠프님 랩에서 헬스케어 로보틱스라고 이제 매니플레이션에서 했는데 저도
이쪽에 대해서 플래닝도 연구하고 했었지만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라는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위에서 보시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산업기술의 현 주소입니다. 굉장해 보이죠? 이게 사실 캔 사이가 1ml거든요. 그래서 1ml 막 오가는 건데 이것이 산업 로봇의 전형입니다. 자신의 모델을 정확히 알고 환경을 정확히 알고 그래서 액큐러시를 높이는 거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점점 더 플렉서블하고 유연한 로봇, 인간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하는 로봇으로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이런 연구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로봇의 한계 중에 하나가 센서가 너무 비싸서 많은 곳에 달 수가 없다는 건데 아예 패브릭으로 그러니까 옷감으로 센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흰 분포를 가지고 벡터를 계산을 해서 어디를 닿든지 간에 5뉴턴 이하로 닿도록 매니플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연구를 하신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으로 다리에 관련해서는 이제 DRC를 우승하셨던 휴보랩의 실질적인 리더이신 허정호 박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가 DRC 어떻게 우승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DRC 얘기는 워낙 유명해서 뭐 이제는 뭐 국민 교양이 됐더라고요. 아쉬워하셨던 거는 이 첫 번째 동영상이 이거 버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겨냥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보여줬는데 이거 안 떠가지고 좀 아쉬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얘기를 나눴고요. 눈과 관련해서는 저희 딥러닝 관련해서 스타트업 중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루닛의 백승욱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이번에 그 세계 이미지 인식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MS가 휩쓸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근데 거기서 그 위치 인식 부분에서 5위를 하셨습니다, 세계 5위. 그래서 기본적인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딥러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특히나 그쪽에서 한 거는 이번에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을 위해서 어텐션 넷이라는 걸 어텐션 넷이라는 걸 기반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네, 기본적으로 딥러닝과 비전의 변화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머리와 관련돼서는 이제 최성준님이 오셨고요. 최성준님은 제 후배인데 제가 선배님처럼 형님으로 모시는 후배님입니다. 워낙 똑똑해서 네. 머신러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머신러닝을 그냥 단순한 툴인 줄 안다. 그래서 갖다 쓰면 되는 줄 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티어리가 숨어 있고 뭐 non-parametric 뭐 리그레션이나 이런 러닝에 대해서 했었는데 뭐 힐버트 스페이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사실 이걸 하는 거는 커널 공간을 이용해서 non-parametric을 뭐 알파를 추정하는 파라미터 공간으로 보내고 거기에서의 뭐 파이나이트한 뭐 그래서 뭐 이것은 뭐 인피니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목표를 달성하셨어요. 여기 가장 기대하시는 강의가 이거였거든요. 머리 기계학습. 근데 절반은 포기하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네. 기계학습은 얕은 정도로 하시려면 그냥 갖다 쓰시고 이 정도는 하셔야지 기계학습 전공하실 수 있다. 근데 마지막으로 마음과 몸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사실 감정 로봇 연구하시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 중에서 이원영님께서 감정 로봇을 하고 계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볼 내용들이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로봇이 감정을 가지면은 그것이 득일까 해일까? 인간도 로봇에게 어떤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주제가 너무 좋아서 오늘 토론 때도 한번 같이 해보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너무 저희가 학계에 치우쳐 있어가지고 산업계에서 이제 로스 쪽에서 인테그레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이 강의가 제일 좋았다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로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어떤 걸 쓸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연구해서 할 필요 없고 오픈소스들을 갖다 붙이면은 본인이 집중한 연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로봇 기술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은 미래 로봇 세상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안 오셔가지고 아쉬울 테지만 아쉬워하실 거 없습니다. 왜냐면은 끝나고 나서 어땠냐고 물어봤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더 즐거운 날이니까 오늘 즐겨주십니다. 오늘은 크게 세션이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쪽은 걸스 로봇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사실 정말 쩌는 여성 과학자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을 어렵게 모셔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나눌 거고요. 뒷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토론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미래 기술을 어떻게 가이드할 수 있는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한재건 박사님이랑 강정수 박사님께서 발제를 하실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해볼 겁니다. 저희가 저쪽 보시면은 되게 복도에 보시면은 포토홀이 있어요. 저 포토홀이 무슨 시상식 같이 화려한 포토홀은 아니지만 돈이 꽤 들어간 포토홀이기 때문에 저기서 사진을 찍기를 강력히 권장해 드립니다. 사진을 찍어서 해시태그로 로열모 파티라고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선정을 해서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간단하게 이제 걸스로봇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걸스로봇에 관련해서는 이번에 이진주님께서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해주셨어요. 왜 캐나다 내각은 50대 50으로 구성되었는가? 네. 네. 왜냐면은 2015년이니까요. 네. 여러분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믿으시나요? 네. 박수는 잘 나오는데 다양성 필요하다고 믿으시나요? 네. 네. 사실 실리콘밸리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다양성입니다.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이 백인이나 아시아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또 더 올라가면 거의 백인 위주의 사회고 남성과 여성을 보면 더 처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래 발전에 굉장한 저해가 될 거라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세계 유수 대학에서도 마찬가지고 다양성은 무조건 장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어떤가요? 우리나라의 인종은 어떻죠? 굉장히 단순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남녀 성비 어제 남자랑 여자 비율이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남자가 94%, 여자가 6%였습니다. 네. 로봇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많은 이유를 생각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샴푸 종류가 왜 이렇게 다양한지 아십니까? 남자는 샴푸 하나만 필요한데 여자는 섬세하게 써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샴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1시간 반, 2시간 동안 들으실 얘기는 여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미래 로봇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미래 로봇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여성이 적당히 굉장한 바틀렉이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여야 된다.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그게 정말 위기다. 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런 세션을 마련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진주님께서 프레젠테이션 시작하시면서 오늘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엄태우였습니다. 반갑습니다.